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때로는 진짜 나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곤 합니다. 이 가면이 당신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무거워 지쳐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나를 포기해야만 얻는 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자신을 지키는 다른 길은 없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가면을 쓰고 살았던 한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태어난 순간부터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 생명이 위태로운 운명에 놓였습니다. 어머니 엠블린이 처형당하는 비극을 겪으며 어린 그녀는 늘 불안한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죠. 늘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야 했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혼란 속에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죠. 마치 시한폭탄 같은 가족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절박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은 그녀를 자기 방어의 달인으로 만들었죠. 과연 어떤 기술로 스스로를 지켜냈을까요? 이복 언니 메리 1세의 치세에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히며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을 낮추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죠. 누구도 믿을 수 없던 극한의 상황에서 그녀는 표정 없는 얼굴과 속을 알 수 없는 말을 터득했습니다. 마치 포커페이스처럼 감정과 의도를 철저히 숨기는 기술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생존 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존 방식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역경을 딛고 결국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왕이 되었지만 삶은 더 잔혹한가면 무도회 같았습니다. 편해지기는커녕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죠. 모든 행동이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었고 마치 유리성에 갇힌 듯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옷차림, 표정, 심지어 개인적인 친분까지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되던 숨막히는 환경이었죠. 엘리자베스는 스스로를 여왕이라는 역할에 완벽하게 가두려 했고 그 내면의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던 그녀는 이게 과연 나다운 삶일까 고뇌했을 겁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시선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려 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비법을 파헤쳐 봅니다. 엘리자베스는 완벽한 공적 인물로 거듭나기 위해 사적인 감정이나 약점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로버트 더들리와의 스캔들처럼 개인적 감정이 얽힌 상황에서도 그녀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을 지켰죠. 마치 최고의 배우처럼 무대 위 여왕은 완벽했지만 무대 뒤 그녀는 과연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도 국가를 위해 감정을 누르는 것이 그녀의 고독한 직업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감정 노동이 그녀의 내면에 얼마나 큰 피로감을 주었을지 우리 함께 느껴보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녀에게 진정한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의문이 남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고 통제했습니다. 순결한 여왕이라는 타이틀이나 화려한 초상화 속 모습이 실제 그녀와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국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이 그녀의 숙명이었죠. 마치 우리가 SNS에서 보여주고 싶은 나를 연출하듯
그녀는 국가 규모의 페르소나를 연기했습니다. 이런 괴리 속에서 그녀는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는 이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녀의 가장 큰 딜레마를 파헤쳐 봅니다. 여왕이 되자마자 그녀를 짓누른 압박은 바로 결혼해서 후사를 남겨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취업하자마자 결혼 압박을 받는 것처럼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철저히 통제당했죠. 결혼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안정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치적 카드였습니다. 수많은 구원자들 사이에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와 같았습니다. 사랑과 안정을 갈망하는 인간 엘리자베스와 국가 지도자 엘리자베스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압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딜레마를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엘리자베스에게도 마음이 이끌렸던 남자 로버트 더들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였죠. 하지만 그와의 관계는 국가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꿈꾸는 여자로서의 욕망과 이를 포기해야 하는 여왕으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했습니다. 마치 커리어와 연애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그녀 역시 개인 행복과 공적인 의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감정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비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이 사랑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엘리자베스는 결국 로버트 더들리와의 결혼을 포기했고 그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랑과 슬픔조차 국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야 했던 그녀의 현실은 처절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인간 엘리자베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국가를 선택한 그녀의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랑을 포기하며 얻은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가져다 준 고독 사이의 딜레마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딜레마를 역설적으로 최고의 무기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결혼 압박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나는 나라와 결혼했다는 유명한 선언으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자신의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둔갑시킨 기막힌 전략이었죠.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절대 권력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수많은 구원자들을 희망 고문하며 외교적 우위를 점했고 끊임없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했죠.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그녀를 단순한 여왕이 아닌 강력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역발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나요? 엘리자베스의 결혼 포기는 개인의 희생을 넘어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백조의 호수 백조처럼 우아한 모습 뒤에 처절한 생존 본능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아르마다 해전 승리 당시 그녀는 직접 군중 앞에 나타나 연설하며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나는 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왕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명언처럼 그녀는 강렬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여자라는 한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내세워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했던 놀라운 지혜였죠. 그녀는 어떻게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불굴의 여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면의 고통도 함께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독한 선택이 인간 엘리자베스에게 가져다 준 개인적인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외로움, 진심을 나눌 친구나 가족이 없던 슬픈 현실은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늦은 밤 홀로 앉아 편지를 쓰고 찢거나 혼자 눈물 흘렸을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교류에 목말랐을 그녀의 내면은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이 고독과 희생이 그녀를 강한 리더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행복을 놓치게 한 것일까요? 그녀의 선택이 정답이라 말할 순 없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완벽한 여왕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냉혹하고 잔인한 결정도 내렸죠. 이복 사촌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처형은 그 결정의 잔혹성과 정치적 불가피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조직의 리더가 능력은 있지만 비정해서 힘든 결정을 내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고뇌? 그리고 뒤따랐을 죄책감과 인간적인 번뇌가 느껴집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의 안녕을 택해야 했던 그녀의 숙명은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러한 결정들이 그녀를 위대한 여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독한 인간으로 남게 한 이유 아닐까요?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수많은 배신과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권력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가장 믿었던 측근마저 돌아서거나 반역을 꾀했고 그녀는 인간적인 상처와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마치 친한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여왕이라도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었을 인간적인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죠. 이러한 두려움은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고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중심을 지켰을까요? 그녀를 지탱했던 마지막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엘리자베스 1세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아꼈던 측근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정말 혼자 남았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죠. 마지막까지 침대에 눕는 것을 거부하며 여왕의 자세를 유지하려 했던 그녀의 고집과 강인함은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나라와 결혼했던 그녀의 삶은 결국 그녀는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라는 거대한 운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찬란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했던 그녀의 용기. 사랑과 평범한 행복은 포기했지만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여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연 그 희생이 정당한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여지를 남깁니다. 우리가 오늘도 쓰는 가면은 나를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가두는 것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엘리자베스처럼 거대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합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답게 살아갈 용기에서 나온다는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도 자신만의 왕관이 있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 갇히지 말고 진정한 나를 찾고 그 삶을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작은 용기 하나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